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커다란 짐승들과 대자연의 웅장함은 수많은 신화 속 생명체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인간들은 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깎아낸 돌에서 철로 된 창까지 그들의 무기는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상상 속 괴물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는 스스로를 자멸시킬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고질라가 시대적 아이콘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폭탄과의 연결고리 덕분에 프랜차이즈를 안 보는 사람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좀 조사를 해보면 원자 폭탄을 바탕으로 한 괴수가 고질라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53년) 심해에서 온 괴물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하면서 스톱모션으로 탄생한 거대한 도마뱀 괴수를 선보입니다. 원자폭탄 실험에 의해서 깨어난 거대 공룡 레도사우루스라는 설정으로 고질라와 유사점이 많고 킹콩과 더불어 캐릭터 자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파충류 괴수 다 원자폭탄에 의해서 깨어났다는 설정을 가지며 전쟁과 기술 발전의 공포를 거대한 괴수를 통해 형상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질라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질라 -1은 원조 1954년 고질라와 테마적으로 가장 가깝게 리부트하려 했던 영화였습니다. 전쟁이 막 끝난 1945년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전쟁 생존자들의 역경을 그려내는 플롯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질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처럼 핵폭탄에 의해서 깨어난 것이 아닌 전쟁 당시부터 활동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다는 얘기를 더해집니다. 가미카제 파일럿인 시키시마는 기체 결함인 척하고 오도섬에 내려오지만 그날 고질라가 상륙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시키시마랑 타치바나를 제외하고요. 타치바나는 시키시마를 저주하듯이 귀향하는 배 위에서 죽은 정비공들의 가족 사진들을 한데 모아 그에게 주고 갑니다. 이때부터 시키시마는 스스로에게 저주를 겁니다. 자신은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안 됐었다는 태도를 보이며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미래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죄책감과 타치바나의 욕설에 더해 그가 도망친 가미카제라는 생각들이 전후 한꺼번에 얹혀지면서 생긴 트라우마와도 같습니다. 노리코와 신세이마루 선원들과의 인연이 그의 트라우마를 해소시켜주는 듯 했지만 여기서 고질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거대했던 고질라가 핵폭탄을 맞고 더 거대해지고 더 강력해져 돌아와 시키시마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시키시마의 평화를 깨트리고 그가 가까이 여겼던 노리코도 죽이면서 사실상 상징적으로 그를 오도섬 그때로 돌려보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오도섬 때보다 훨씬 최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질라가 캐릭터로서 가지는 상징성이 드러납니다. 시키시마에게 고질라는 전쟁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트라우마의 원흉과도 같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도 등장하면서 잊히지 않고 계속 그를 따라다니는 유령이 됩니다. 그리고 시키시마가 자신의 트라우마와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가 지녔던 죄책감을 노려한 순간 다시 나타나면서 그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순간을 되새기게 만들죠. 고질라는 전쟁 이후부터 시키시마에게 내려진 저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로 갈수록 더 확고해집니다. 노리코의 죽음 이후 고질라를 죽이고자 결심한 시키시마는 J-SAM-W 신단을 타고 고질라의 입속으로 전투기를 박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질라의 머리를 터뜨리는 데 성공하고 시키시마는 삽니다. 그는 과거의 악령을 무찌르고 이제 미래를 살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노리코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그녀를 만나지만 장면이 컷하기 전에 그녀의 목에서 검은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작자 인터뷰를 통해서 고질라의 세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고질라가 긴자를 공격한 뒤 나오는 라디오 방송의 내용을 들어보면 긴자 곳곳에 고질라의 살점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끝으로 가서 노리코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여준 뒤 바로 다음 장면이 고질라가 재생하는 장면입니다. 네,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질라가 열선을 발사할 때 폭발력이 너무 강해서 고질라에게 또한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긴자에서 열선을 발사했을 때 뜯겨져 나간 살조각들이 충격파로 인해 노리코가 날아간 쪽으로 갔고, 그리고 재생 능력이 강한 고질라의 세포가 죽은 사람과 접촉한다면 모든 게 말이 됩니다. 이 정신나간 신비오트 스타일로 노리코는 고질라에 의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고질라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시키시마의 인생에 파멸을 가져다준 이 괴물이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사람과 한 몸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하지만
멋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 고질라가 전쟁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끝에 가서는 말 그대로 저주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작중 내내 고질라는 거의 표정 변화가 없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고질라의 캐릭터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생명체보다는 악의 화신에 가까운 존재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감정도 안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이기에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느낌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과 파괴성을 실체화시킨 괴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이 끝났어도 인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증오가 남아있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재생하는 모습이 그것을 확증시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고질라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질라는 너무나도 다양한 캐릭터로서 존재해와서 한 번에 정의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첸 박사가 타이탄들과 신화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서양과 동양 용의 사상에서 나오는 차이점을 언급합니다. Slaying dragons is a Western concept. In the East, they are sacred, divine creatures who brought wisdom, strength, even redemption. 그리고 저로서는 이 말이 방어새와도 같았습니다. 고질라는 크게 보면 현대판 용의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용처럼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랄한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양의 용처럼 균형을 잡고 세상을 지키는 수호자일 수도 있죠. 고질라라는 캐릭터를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용을 알리고리로 드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처럼 거대한 파충류 형태를 띠고 있고 불을 뿜지만 두 세계대전 이후 창조된 고질라는 인류가 불보다 훨씬 두려워하는 것을 내뿜죠. 서양 용의 신화에서 용이 있으면 용을 죽이는 전사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안 알려진 부분은 어떤 신화들에서는 이 용들이 죽일 수 없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창이 항상 용의 목구멍을 향하고 항상 창 끝이 부러져 있는 신화 속 묘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질라가 용이라고 치고 그리고 시키시마가 고질라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노리코가 고질라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그리고 신화 속 용과 전사의 그림들처럼 시키시마가 전투기를 고질라 입에다 박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고질라는 죽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시키시마의 전투기는 고질라라는 용을 죽이려고 한 부러진 창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고질라가 다시 나타나면 시키시마는 다시 고질라를 죽이려 들겠죠. 아니면 또 다른 시키시마가 고질라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을 죽이기 위해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 떨어뜨려도 그는 또다시 재생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핵폭탄이 고질라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등 우리의 발전이 이 괴물을 성장시키면서 이 파괴적인 윤회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처럼 우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지만 전쟁과 같이 없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존재이죠. 신화 속 용들이 그렇듯이 고질라는 인류의 최악의 두려움을 실체화시킨 괴물로 모든 괴물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항상 우리의 역사를 함께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의 목을 베어도 그는 항상 다시 돌아올 것이고 문명의 끝이 올 때까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저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에헤, 설마 그러겠어. 입에서 데스레이저 쓰는 거대한 공룡에 대한 영화가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을 수가. 아무튼 지금까지 고질라 -1 고질라 해석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잘 되면 작중 반전쟁 메시지를 다뤄보는 영상도 올려볼까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다른 작품들도 다뤄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